개봉작이 걸리는 목요일 오전, 영화관은 한산합니다. 손을 꼭 잡은 이들이 첫 번째 관객인 듯한데요. 카일라스 가는 길 8관에 오후 5시 오늘 오후 5시에 갑니다. 하루 딱 한 번 상영인 걸 보면 관객이 많이 드는 상업 영화는 아닌 것 같죠. 8이 넘은 할머니와 그리고 감독 아들의 히말라야에서부터 티베트 카일라스까지의 여정을 담은 모험 순례 다큐입니다. 카일라스 가는 길 전국 개봉 오늘 시작되는 날이고 이제 지금 저희들은 어머니 고향인 이제 진주를 찾았습니다. 히말라야 갔다 오신 거 맞으세요? 예, 맞습니다. 카일라스는 티벳에 있는 불교 성지, 해발 6,700여 미터에 이르는 고산입니다. 영화는 84 노모의 순례 여정을 담았는데요. 화이팅! 화이팅! 2017년 봄 바이칼 호수를 시작으로 몽골 대초원, 고비 사막을 지나 카일라스까지 2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 광경을 85의 생일날에 봅니다. 내 생일을 내 자신이 축하합니다. 대단합니다. 요 건물은 그 여기다. 그래요. 저도 그래. 기억이 납니다. 와. 옛 진주역 관사는 친정집. 그래, 우리 밭이 요쪽이거든. 고구마 밭이. 요거. 또 우리 또 논도 있었고, 저가 논이거든. 논도 있고. 지난 날들이 눈에 삼삼합니다. 춘숙 할머니는 진주여고 25회 졸업생입니다. 어머니의 소녀 시절을 직접 보고 듣는 시간. 중년의 아들은 마음이 설렙니다. 제가 이 학교에 다닐 때 육상 선수고, 배구 선수고, 탁구 선수였고, 기수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잠시도 쉬지 못하는 건 타고난 성품. 학교를 파하면 야학에도 나갔습니다. 수험생 때도 요즘으로 우리도 공부 많이 시켰습니다. 그 공부를 마치고 그 아들로 공부 계획가지고 난 집에 가는 거라. 요때 학교다. 예. 저때 학교입니다. 예. 아이고, 진짜 감사합니다. 빛바랜 사진 앞에 선 춘숙 할머니. 단숨에 70년 세월을 건너뜁니다. 이 교도는 지금 새로운 앞치마 사용에 관한 교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치마 등의 재래식 옷을 간편한 작업복으로 개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촌의 당시 국가 홍보 영화의 주인공이셨다네요. 즐거운 시간입니다. 진주시 진양군에서의 사부장관 모시고 농사교도소 그 실적을 보고 했다 아닙니까? 실적 발표. 크게 사부장관 모시고 막 진짜 외국에서도 오고 그래갖고 그때도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참 열심히도 사셨습니다. 우와. 진주까지 와서 진주성을 빼놓고 갈 수는 없겠죠. 저 올라가서 사진 찍고 그러거든. 보통 그 당시에는 올라가갖고 저기서 사진 찍고 이제 또 의암바위 가서 의암에 가갖고 또 이제 사진 찍고 엄마도 그 사진 찍은 거. 춘숙 할머니께 진주성은 철철이 찾던 나들이 명소. 하지만 중년의 아들에게는 생경하다는데요. 산소에나 한 번씩 오면 바로 그냥 산소로 가고 그래가지고 늘 그냥 기억은 옛날 진주역 그 앞에 봉터하고 놀아도 그 앞에 봉터에서 놀고 했으니까
그 기억들밖에 없죠. 와, 많이 변했다, 정말. 많이 달라졌다. 언제 또 올 수 있을지 순간순간이 아쉽습니다. 베이스 캠프의 고도는 3,092m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80평생 국내 여행이 전부였던 춘숙 할머니는 81에 히말라야에 도전했습니다. 정말 의외로 나도 놀랐습니다. 내 자신한테. 어렵게 사는 그 사람들 상황을 더 깊게 좀 체험을 하고 싶어서 아들한테 그곳을 가자고 했고, 그곳에 가보니까는 정말 참 잘 왔구나. 여행이 끝날 무렵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닮은 길고 험난한 길. 그곳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히말라야를 다녀와서 히말라야에 있는 불교 사찰 이야기를 해드렸더니까 어머니가 난생 처음으로 히말라야의 불교 사찰에 가서 기도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첫 해외여행이 히말라야 순례가 되었고요. 어머니가 직접 산에서 나무를 가지고 와서 톱질하고 장작을 패고 그럴 정도로 강건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머니가 히말라야로 가신다고 하는 그 얘기만 듣고 너무 좋아서 걱정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아들과 함께한 영화 덕분에 수십 년 만에 고향 방문까지 춘숙 할머니의 기도가 통한 것 같습니다. 목요일 진주 여중 여고를 둘러보니까는 감회가 새롭고 정말 친정에 온 기분이 나서 지금 마음속으로 신이 납니다. 어머니와의 동행은 아들에게도 인생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어르신들도 여전히 우리처럼 가슴속에 꿈이 있고 그다음에 열정이 있구나.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그럼으로써 이 세상의 어머니들께 이 영화를 바치고 싶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백발의 노모는 카일라스를 오르며 인생의 짐을 버리고 내려놨습니다. 홀가분해진 춘숙 할머니, 다시 길 위에 섰습니다. 시속 140km가 넘는 강풍이 몰아치면서 울산 곳곳에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문을 닫은 가게가 허다했고 일부 마트에선 냉장고가 무용지물이 되다 보니 재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후진국도 아니고 삶의질이 이렇게가 되겠느냐고 제가 항의를 했어요.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터넷 게시판엔 시민들의 불만과 항의가 빗발쳤는데요. 태풍 오는 날 4시인가부터 제가 전화를 했어요. 통화가 돼가지고 어제 저녁 9시에 통화를 하는데 뭐 서울로 연결이 됐다가 뭐 사방으로 연결이 되고 뭐 전라도로 갔다가 막 이상하더라고요. 역대급 태풍 마이삭이 물러가고 한나절이 지난 상황임에도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정전 사태. 더딘 복구 속도에 울산 시민들의 불안감도 더욱 커졌는데요. 정전 피해를 입었던 현장부터 피해를 복구하는 현장까지 긴박하게 돌아갔던 울산의 모습을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전 10시 울산 한국전력의 비상상황실을 찾았습니다. 울산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된 정전 사태에 상황실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는데요. 계속되는 민원 접수에 해결해야 할 일도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시속 160k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전선이 끊어지거나 날아가고 변압기가 터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칠판에 빼곡하게 적혀있는 대응 보고 내역 보이십니까?
더 이상 적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구 진행 상황은 거북이 걸음입니다. 이 고압만 어제 처리하는데도 저희들하고 또 저희들 그 협력회사 그 여러분들하고 해서 고저압, 고압 협력회사, 저압 협력회사 일심단결 해가지고 어제 이 고압만 어제 복구하는데도 어제 새벽 4시까지 이 2일날 오는 태풍 오는 그 10시부터 해서 어제 새벽 4시까지 요거를 고압만 처리하는데 전적으로 매달렸고 오늘은 이제 저압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그 저압이라면은 이제 가정집에 인입이 고장이 났다든가 그 세심하게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을 오늘은 이제 세심하게 신경 쓸 수 있는 여력이 오늘 되는 것 같아요. 태풍이 지나간 3일 오전 9시 이날을 기준으로 정전된 곳만 3만 5천여 호에 달했고요. 주택과 같이 저압을 사용하는 1,215호와 수천 세대가 있는 아파트 등 고압을 사용하는 28호가 반나절이 지나도 정전 상태였습니다. 지금 일대 정전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일대 정전이라면 이제 한 마을이 다 전체가 정전된대. 네. 아, 마을 전체가? 네네네. 울산 같은 경우 지금 길촌 마을 쪽에 다 전전돼 있습니다. 지금. 어디 쪽이에요? 길촌 마을. 아, 길촌 마을, 중구 쪽에? 네네, 중구 쪽에. 그럼 원인은 뭡니까? 나무가, 큰 나무가 넘어져서 이쪽에 경련돼 있습니다. 울산 곳곳에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긴급 상황이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누군가 전화 받았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 보다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민원인이 이제 산소 호흡기를 차고 있으니까 좀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좀 되도록이면 요 고객부터 좀 빨리 가주라고. 위험하니까. 이곳은 한전의 고객 지원부인데요. 초유의 정전 사태에 당황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마이삭 태풍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 강풍이 워낙 크게 불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상한 거를 훨씬 넘어서 정전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전 복구가 지연이 된 점 울산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올라오는 하이선 태풍은 더 철저히 대비를 해서 고객님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강풍으로 울산 전역에 끊긴 고압선로만 141개에 달하는데요. 이날 접수된 것만 17개. 전신주의 전압부터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기차 측정됩니다. 이어서 주변 상황까지 점검하는데요. 오늘 지금같이 이제 나무가 태풍에 마이삭 태풍이 지나가고 나무가 쓰러져서 전선이 이제 단선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이런 거 이제 처리를 하고. 나무 옆을 지나는 고압선이 위험천만해 보입니다. 다가올 태풍에 대비해 이렇게 가지치기도 미리 해둡니다. 복구 작업은 보통 2인 1조로 진행이 되는데요. 새벽 4시에 시작된 작업들이 좀처럼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접수 내용 중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울산의 한 중증 장애 아동 시설에 전기가 끊기면서 이곳의 일상생활이 멈춰버렸습니다. 전기가 필요한 의료기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고요. 아이들의 이동시설인 승강기도 중단된 지 18시간이 지났습니다. 2일 밤부터 시작된 정전은 촬영을 했던 4일 오후 2시까지도 계속됐는데요. 이 모든 불편함을 시설 아동들과 사회복지사 그리고 간호사들이 겪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특히 여기 중증 아이들은 10여 명의 아이들이 이게 혼자서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이렇게 석션을 해줘야 되고 또 산소를 수시로 줘야 되는 그런 아동인데 이제 첫째 날 12시간까지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석션기나 산소 발생기를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녁까지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관계로 할 수 없이
인근 어린이집 강당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정전의 원인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전봇대에 있는 전기회로의 안전장치, 퓨즈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상이 있는 퓨즈를 대신해 새 퓨즈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하는데요. 고압 고객이라고 고압 고객이 이제 나무로 인해서 태풍과 바람 나무로 인해서 이제 부딪혀서 고압이 이제 책임 분계점 휴저가 나간 겁니다. 휴저. 고압 선로의 경우 비보다는 바람이 강한 태풍에 취약하다 보니 퓨즈에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피해 복구에 필요한 건 뭐? 바로 속도입니다. 정전으로 힘들어했을 아이들과 시설 관계자들을 생각하며 신속하게 교체 작업을 진행해 갑니다. 마지막으로 원상 복구시키면 오늘의 업무는 끝. 또다시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복구 과정은 이렇게 위험하고 힘이 듭니다. 뭐 땀 다 젖더라도 뭐 열심히 해야 또 고객이 또 전기 사용을 함으로써 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또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드디어 재활원에 불이 들어오고 그제야 아이들은 안정을 되찾게 됐는데요. 18시간 동안의 악몽 같던 시간도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이번 태풍 피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낀 전기의 소중함. 전기로 인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전에서도 오늘을 경험 삼아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섬세한 문양 위에 아름답게 물들인 한지를 수없이 잘라 겹쳐 붙이는 김혜미자 명인. 여든의 나이에도 명인은 게으름을 허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녀의 투박한 손끝에서 우아하고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한지. 한지와 같이 있을 때는 제가 청춘 같은 기분?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소이바와 새로운 친구 케이카가 예술성에 실용성까지 두루 갖춘 한지 공예품을 만나기 위해 김혜미자 명인을 찾았습니다. 품격 높은 한지의 변신, 함께 보시죠. 본격 한지 탐방을 위해 전주 한옥마을에 나선 소이바와 케이카. 처음에 왔을 때, 한옥마을 처음에 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나는 예전부터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국 드라마나 전통 건물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 그래서 눈으로 실제로 보고 싶어 했단 말이야. 그래서 너무 와서 보니까 내가 그 시설로 내가 갔던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소이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르기스탄에서 온 유학생 케이카라고 합니다. 6년 전 도내 한 대학의 유학생으로 한국에 첫 발을 디딘 케이카. 그녀에게 한국은 늘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국인이랑 코리안 많이 닮았다고 해서 그때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한국이 어딘지도 몰랐던데 나중에는 이제 K-팝이랑 K-드라마다 보고 한국이 정말로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하고 직접 가보고 싶다. 한옥마을을 걷던 두 사람. 어느 한지 공예품 판매점이 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전주는 한지 고장이에요. 그래서 한지로 등도 만들고 이것도 지금 한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다른 거는 오래 쓰면 안 이쁘고 버려야 되잖아요. 네. 한지는 지금도 이쁜데 가면 갈수록 그 자연에서 나오는 풍미가 있어가지고 색깔이 너무 색깔이 예뻐져요. 변할수록 예뻐진다는 말씀이시죠? 자연에서 신기하네요. 시간을 품은 한지는 빛이 바래도 은은한 멋을 풍기는데요. 쓰임도 정말 다양합니다.
한지가 스님들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번에 저희가 한지 체험을 해봤거든요. 직접 가서. 근데 한지로 패션쇼에서 직접 입고 나오는 그런 옷들도 만들어지더라고요. 두 사람의 나라에선 종이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궁금한데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실크 페이퍼라고 하던가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 한지 만드는 법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당나무 껍질을 주 재료로 사용하는 한지와 달리 뽕나무 껍질을 사용한다는 것만 다른데요. 나무 껍질을 삶아서 찢고 말려 똑같은 방식으로 종이를 만든다니 뭔가 신기하네요. 이제 김혜미자 명인을 만나러 가는 길. 한지로 꽃을 피워내는 이 손길의 주인공이 바로 전북 무형문화재 제60호 색지장 1호 김혜미자 명인입니다. 한지와 같이 있을 때는 제가 청춘 같은 기분? 어쩌면 그렇게 한지가 좋았을까요? 한지가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비단이었고 꽃이었고 동중에서 명성황후가 썼던 창을 재현했거든요. 유물을 재현하고 선조들이 사용하던 세간을 만드는 명인. 그 작품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예는 다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쓰인 곧 공예예요. 신기했어요. 놀랍고 신기했어요. 그런 거 정말로 이렇게 한지로 만들고 이렇게 실생활에 쓰고 있다고? 종이라고 해서 저희는 그냥 단순히 재기라든가 공책이라든가 저희의 달력이라든가 그런 제품만 눈에 떠올리잖아요. 한지 공예품의 매력에 취한 소이바와 케이카. 뭘 그렇게 열중하나 했더니 고운 색지를 재단하고 붙이고 서툴지만 한지 공예품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어떤 작품이 완성될까요? 그렇게 해서 한지에 관심이 생기셔서 이제 한지를 배우기 시작을 하셨나요? 한지가 너무 좋았지. 그러셨구나. 꽃을 공부하다가 한지가 꽃이나 똑같잖아. 네. 예쁜 꽃이나 똑같아서. 꽃꽂이 전문가로 전국의 이름을 알렸던 그. 꽃 포장에 한지를 활용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던 순간 운명처럼 한지와 만났습니다. 꽃하고 평생 살리라 했거든요. 어느 날 우연히 모 방송에 한지를 가지고 세간살이를 만들어서 텔레비를 보고 너무 경이로웠어요. 종이를 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썼다는 저런 상자도 만들고 소반도 만들고 그 프로가 끝나기가 바쁘게 방송국에 여러 번 전화해서 그날 밤에 서울로 올라갔죠. 당시 그의 나이 48. 왕복 9시간 서울을 오가는 강행군이 시작됐지만 명인은 한지를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지 공예를 알리는 자리는 어디든 마다하지 않았던 명인. 76의 나이로 색지공예 문화재로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이렇게 어려운 작품이라고 생각을 못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손도 엄청 많이 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네요. 드디어 과자 그릇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큰 작품들 보면서 이거 만들면서 만들기가 진짜 쉽진 않다고 근데 이거 만들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자를 넣을 거예요. 이때 명인이 뭔가 보여줄 게 있다는데요. 너무 신기하다. 이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우리 선조들이 여기다 실을 이렇게 담아서 보관하던 실 상자예요. 박물관 수장고에서나 볼 수 있던 세간을 한지 공예로 재탄생시킨 명인. 아름다운 색의 조화를 이룬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저희 지금 생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감탄하고 있어요. 명인의 작품은
요모조모 실용성은 물론이고 색의 조화가 아름답기로도 이름나 있습니다. 저도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어떻게 젊은 사람같이 색을 조화롭게 배합을 하는가. 제가 생각해보니 그 꽃에서 얻어진 영감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서 만든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국세의 받침, 요석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만들었던 것이 제 생에 참 뜻깊은 일을 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공간에서도 명인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너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실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미술도 직접 그리신 건가요? 그럼 연필로 그려서 그 다음에 한지를 대접해가지고 칼로 오린 거죠. 숙명이라고 할까? 이건 내가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4개월간 밤낮 없이 해놓고 가장 행복하다고 할까요? 혼이 깃든 명인의 예술 작품. 한지 공예의 멋을 알리기 위해 부지런히 달려온 명인의 과거와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고 몇 년 계속 여기 사용을 할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부족하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일을 늦게 시작을 하시더라도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그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다고 저도 조금 뭔가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김혜미자 색지장과 함께한 하루. 소이바와 케이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색으로 기억될까요? 시간이 흘러도 은은한 멋을 풍기는 한지처럼 오늘 하루가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었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 두 번째 인생을 좀 더 재미있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은 사람들. JDC 이음일자리 참여자들의 인생 이모작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푸르름을 더해가는 세미오름. 자연 속에서 일하는 이 시간이 행복하다는 이분들은 일명 오름 어벤져스. JDC 이음일자리 오름 매니저들입니다. 두 분은 또 이 둘레길 한 바퀴 탐방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번 하고 와서 다 정상도 다 하고 와서 내려온 다음에 가시제거 둘레길 가시제거 전정각이 다 있죠. 수고스럽지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을 맞아 오늘은 산책길을 정비할 모양입니다. 힘차게 화이팅! 친구 가운데 오름 매니저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무 해보니까 자기 건강관리도 좋고 좀 자연과 벗하며 노후를 즐길 수 있다 해가지고 너무 좋다고 추천해가지고 접수하게 됐어요. 이게 오름을 좀 다니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오름 매니저가 좋더라. 그래서 한번 도전해봐라. 넌 아마 잘할 거다 해가지고서 도전해가지고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오름 매니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주일에 3번 세미오름으로 출근하는데요. 평소 자연을 좋아해서 지원한 만큼 산책로를 가꾸고 탐방객을 안내하면서 큰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답니다. 많은 관광객이라든지 내방객을 안내하면서 듣는 말이 오름을 너무 깨끗하게 정비해 놓았기 때문에 만족감을 느낀다. 이런 말 들을 땐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오름 매니저 활동이 현재 18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좀 너무 짧아요. 짧아서 이 기간을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이 오름, 전 오름으로 좀 확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리프트로 해가지고 서로 좀
소셜미디어 PD들이 새로운 영상 작업을 위해 회의가 한창입니다. 유튜브 등 뉴미디어가 떠오르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이음 일자리가 바로 소셜미디어 PD랍니다. 직장 다녔을 때 약간 그 동영상 관련 업무도 좀 했고, 이런 부분에 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소셜미디어 분야가 대세이기 때문에 새로운 취미 그리고 관심이 있는 분야를 지금 재미있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셜미디어 PD 행정하니 그거 보고 와. 요즘 유행하는 유튜브에 제주도 그 재래시장이나 중소기업들 홍보 영상 만들한 올리된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졌죠. 제주 보성시장 왕 반갑소 의리. 유행어도 맛깔나게 넣어가며 재미있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구도 잡는 거라든지 이런 영상을 찍었을 때 과연 보는 사람들이 얼만큼 관심 있게 주의 있게 보게 될 건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찍다 보니 상당히 처음에는 고민이 많이 났습니다. 근데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익숙해지고 해서 요즘은 조금 수월하게 찍고 있는 상태입니다. 촬영 장비는 스마트폰.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익히느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은 익숙하게 다루게 됐답니다. 그 모바일 편집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저희들은 상당히 부족한 게 참 많았어요. 영상을 찍어도 방법이라든가 또 모바일 편집할 때의 손의 움직임 또 이제 듣고 실질적으로 실행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찾으면서 참 배우게 됐죠. 드디어 고뇌의 편집 시간인가 보네요. 그래도 혼자가 아닌 동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니 힘이 난다는 소셜미디어 PD들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볼까요? 이 사업이 끝나면은 지상파하고 연계시켜가지고 이런 제2 동영상 작업을 한 그런 직업을 창출해내는 이런 쪽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맞는 분들이 있으면 몇 명이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그런 조합체를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싶습니다. 40대 이상 세대의 일자리 찾기를 돕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한선혜 씨는 이곳에서 커리어 이음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했던 일과 경험이 이 일을 선택하는 계기가 됐답니다. 그동안에 학원도 운영을 했었고 또 학생 상담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상담 쪽에 조금 제가 자신이 있어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상담자로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구직자들을 돕고 있는데요. 워크넷 등 구인 사이트에서 중장년 채용 정보를 찾아서 맞춤형으로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나 배선 쪽에 구직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데 뭐 젊은 분들을 찾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중장년은 없어서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또 부탁을 조금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중장년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시기다 보니 많은 중장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커리어 이음 컨설턴트로서 꼭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네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요.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100세 시대에 그런 계획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풀타임은 힘드니까 조금 좀 시간을 좀 작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없나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절박한 분들이 조금 많이 오고 계세요. 사실 은퇴를 결정하며 많은 중장년이 무기력에 빠지기 쉬운데요. 그런 중장년들에게 이음 일자리 참여는 자신의 필요와 가치를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인 활동도 그렇지만 또 이 사회의 일원으로 어떤 자원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았으면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경험이나 이런 거에
딱 알맞는 그런 자원봉사하는 일을 많이 만들고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 시내의 한 종합병원의 작은 도서관. 이현신, 이상혜 씨에게 이곳은 다시 일하는 보람을 되찾게 해준 소중한 일터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무기력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서점에 관한 일이 없을까 해갖고 찾던 중 JDC에서 이음 일자리를 알게 돼갖고 이렇게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구소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다 개인 사업을 하면서 우연찮게 이 이음이라는 일자리를 알게 돼서 제가 여기를 근무하게 됐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도서관 사서일. 책을 고르고 읽어주며 만난 환자와 보호자, 직원들의 인사 한마디는 자신감과 용기를 더 키워주었다고 하네요. 환자나 보호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는 의료도 하고 또 보면은 또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분들도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로 제가 자신이 감사해야 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기들이 왔을 때 동화책을 읽어줄까요? 하면 애들들이 너 좋아요 할머니 하고 달려들었을 때 제가 일하고 있다는 그 보람을 느낍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지난 시절의 경험이야말로 중장년들의 큰 장점입니다. 중장년들의 인생 이모작을 꿈꾸게 하는 JDC 이음 일자리. 가치 있는 일에 도전하는 중장년의 활기찬 삶을 응원합니다. 청정 자연과 사랑을 잇고 신중년 인생 이모작을 잇고 일자리와 지역 사회를 잇는 JDC 이음 일자리 파이팅! 여행지를 고르는 결정적인 조건, 바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스팟이죠. 아름다운 경치로 힐링 충전만 하고 끝난다면 섭섭하죠. 여행을 더 빛내줄 인생사진까지 남겨야 완벽한 여행. 경주에 숨겨진 인생사진 스팟을 찾아서 함께 떠나볼까요? 경주가 품은 첫 번째 인생사진 명소. 여길 봐도 저길 봐도 푸르름이 넘실거리는 곳인데요. 저 푸른 초원에서 마음에 쏙 드는 사진들 남겨보자고요. 짜잔! 제가 경주를 정말 많이 다녔는데요.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한 1년 전부터인가 SNS에 꾸준하게 올라오길래 저는 외국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경주더라고요. 거기다 이 10대 때 제 우상 핑클 언니들이 다녀가서 더욱더 유명해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데가 있지? 너무 예뻐. 나 이런 풍경 처음 봤어, 태어나서. 가수 핑클도 반했던 그곳이? 네, 여기 맞습니다. 핑클뿐 아니라 다녀간 분들이 그림 같은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핫플레이스로 등극한 곳이죠. 와,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것 같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되나요? 네, 여기는 해발 550고지에 전체 부지가 40만 평입니다. 요 화랑이 언덕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은 지금 3만 평 정도 되고요. 네. 3만 평이요? 네네. 아, 진짜 제 생각보다 더 크고 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인생 사진을 찍기 위해서 왔거든요. 네네. 인생 사진을 찍을 만한 좋은 스팟들이 있을까요? 아, 네,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일 핫하게 지금 뜨고 있는 게 핑클이 와서 유명해진 명상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나무 밑에 소나무에 저렇게 그네가 맺어 있잖아요.
이쪽 쪽에 사람들이 와서 많이 찍고 가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 호숫가의 수위지 옆에 이 평상을 이쁘게 놔놨는데 고기가 핫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와서 사진을 찍는 곳입니다. 아, 그러면 이 세 군데 정도의 포토 스팟이 있다는 건데 뭐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어요? 제가 직접 이 카메라를 들고 가서요. 사진을 한번 찍어볼게요. 찍으러 가보시죠. 10만 제곱미터에 가까운 초원이 펼쳐진 곳. 하지만 공원 초입부터 발걸음을 늦추게 되는데요. 바로 요 아름다운 호수 때문이죠. 특히 곳곳에 꾸며놓은 포토존은 그야말로 센스 만점. 이곳이 바로 첫 번째 포토 스팟인 수위지를 배경으로 한 하얀 테이블인데요. 이렇게 볼 때는 뭐 그냥 평범해요. 제가 한번 어떻게 나올지 사진 찍으러 가볼게요. 연잎으로 뒤덮인 호수와 키 큰 숲풀이 초록 용단처럼 펼쳐지는데요. 그 속에 하얀 테이블이 사진의 멋과 낭만을 더합니다. 어때요? 인생 사진으로 인정할 만하죠? 자, 이제 초원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맑고 시원한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며 폭신한 햇길을 걷다 보면 여기저기서 그네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송아 씨도 두 번째 포토 스팟을 향해 고고! 아, 여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무에 매달린 그네가 있거든요. 아, 타봐야죠. 인생 사진 찍어야죠. 근데 이렇게 볼 때는 셀카보다는 누가 찍어줘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 제가요? 사진 찍어주셔야죠. 여기 누가 찍어? 그쵸? 예쁘게 춘향이처럼. 처음의 목적은 인생 사진 찍기. 하지만 막상 그네에 앉으면 그네 타는 재미에 푹 빠지게 된다는데요. 친구들과 그네 타던 어린 시절의 추억도 새록새록 떠오르고 말이죠. 제가 이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그네를 처음 타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어요. 옛날 생각나고 막. 근데 감독님 뭐 하세요? 저 찍으셔야죠, 예쁘게. 인생사진. 응? 인생사진. 그네에서 동심소환도 하고 인생사진도 찍고 최고의 포토 스팟으로 인정. 드디어 이 초원의 하이라이트 세 번째 포토 스팟을 찾아 나서는데요. 제목부터 예사롭지 않은 명상바위. 소문난 인생사진 명소답게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찍어도 작품 사진이 나온다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포토존입니다. 마을이 보이게? 보이게. 네. 예뻐요, 예뻐요, 지금. 이미 예뻐. 이미 작품이야, 작품. 아, 예쁘다! 예쁘다. 하나, 둘, 셋. 산아래 마을이 다 내려다 보이게 찍는 게 명상 바위에서 인생 사진을 남기는 요령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사진 찍으러 오는 최고의 포토존. 이제는 제가 이 액션캠을 들고 찍으러 가볼까 합니다. 제가 액션캠을 들고 가는 이유? 저희 감독님은 고소공포증이거든요. 이곳이 해발 500m라는 거 잊지 않으셨죠? 명상바위는 뒤에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올라가면 더 높은 곳에 있어서 짜릿짜릿. 인생사진도 안전하게 조심하면서 찍자고요. 이것이 바로 인생사진. 명상바위의 멋짐을 인정합니다. 역시 사람들이 찾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멋있고요. 근데 제가 보는 거는 굉장히 일부분인 것 같은데 저기 하늘 위에서 본다면 진짜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와, 장관이지 않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늘에서 본 풍경. 눈도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는 비경을 여러분도 감상해 보시죠. 많이 걷고 많이 찍고 싱그러움이 가득한 자연 속에 묻혀서 즐거운 여행이 된 것 같은데요. 경주가 품은 첫 번째 인생사진 명소.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경주가 품은 두 번째 인생사진 명소로 찾아간 곳은 금장대. 서천과 북천이 만나는 예기청소 위 절벽의 자리에 있는데요. 여기서 보는 전망이 아주 근사하죠.
여기가 형산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로 사랑받는 금장대거든요. 여기서는요, 경주 시내와 형산강을 한눈에 담을 수가 있어요. 이런 특별한 곳에 또 힘들게 올라온 만큼 인생사진 하나 찍어야겠죠? 풍경이 아름다워 기러기도 쉬어간다는 형산강 8경 중 하나인 금장대에서 찰칵. 금장대를 내려오면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숨은 명소, 생태숲길이 나오는데요. 금장대 입구에서 강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느긋하게 걷다 보면 아름다운 풍경이 사진의 배경이 되어줍니다. 경주 여행이라 쓰고 인생사진이라 읽을 수 있는 곳, 두고두고 꺼내볼 때마다 미소를 짓게 하는 경주 최고의 포토존. 여러분도 찜 해두세요. 여행을 더 빛내주고 여행을 더 오래도록 기억하게 해주는 힘. 인생사진이 필요하다면 이제 경주를 떠올려 주세요.